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쓰죠. 나 지금 공황 상태야. 공황 상태를 방치하면 이런 충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공황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공황 상태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혜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황은 공황 상태, 그리고 공황 장애, 또 공황 발작 너무 많잖아요. 좀 부정적인 말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공황 상태와 공황 발작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공황이란 갑자기 심한 공포감을 경험하면서 합리적인 생각이 마비될 정도의 심한 두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평소에도 느낄 수가 있어서 두려움에도 좀 단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는 정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면 불안 반응이 오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공황 장애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 공황 장애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극도로 찾아오면 신경 전달 물질의 뇌내 균형이 깨져서 불안 민감도가 높아지고 공황 발작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을 깨뜨리는 호흡 관련 물질들이 공황 발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카페인, 이산화탄소 등은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럼 과호흡이 올 때 검은 봉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숨을 쉬면은 호흡이 좀 안정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미 과호흡이 왔다면 봉지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과호흡으로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적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지럽고 손발이나 입술이 얼얼하고 기절할 수도 있어요. 오작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공황장애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는데요. 총 13가지거든요.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요. 각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4가지 이상이라는 거죠, 선생님? 공황장애의 특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한 두려움인지 공황장애인지 구분을 해야 치료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발작이 또 나타날까 봐 계속 걱정하거나 삶에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게 한 달이 넘어가면 공황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공황 발작 증세는 사실 다른 때도 좀 나타나는 증상 같기도 하거든요? 부정맥, 심실성 빈맥,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갑상생 항진증, 부갑상생 기능 항진증, 갈색세포종, 전정기능부전, 발작장애 이런 질환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신체적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은가요?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은 신체 건강에 중요한 질환들이다 보니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료와 검사로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공황 발작이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건 아니죠, 선생님? 그럼요. 하지만 방치하면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인가요? 심해지면 비행기를 못 탄다던가 지하철을 못 탄다던가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결국에 생활 반경이 줄어들어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대인관계를 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 있고요. 불안, 긴장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래서 다른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근거림이 무서우니까 운동도 피하게 되고 결국 건강상 문제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당장의 불안을 돕는 약과 전반적인 긴장 상황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를 차곡차곡 같이 하기도 해요. 보통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사용합니다. 불안과 우울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이 2가지의 약이 다른 거죠? 항우울제는 말 그대로 우울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주로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에 작용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울, 불안, 강박, 공황, 통증, 다양한 질환에 쓰이고 있어요. 그럼 먹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가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문의와 상의하에 필요한 기간 동안 꾸준히 드시면 좋겠어요.
그럼 항불안제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오래 걸리나요? 항불안제는 진정작용, 이완 효과를 가지는 약이에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발작이 올 것 같을 때 바로 도움을 줍니다. 마음 치료하는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항우울제 중 공황에 많이 쓰이는 약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흔한 부작용은 두통이나 위의 불편함인데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도 며칠 지나면 사라져요. 너무 불편한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그때는 나에게 맞는 약을 찾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항불안제는요, 선생님? 항불안제는 용량에 따라서 졸리거나 어지러울 수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자기에게 맞는 용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혹시 약에 의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치료에 필요한 정도로는 보통 의존이 생기지는 않아요. 증상이 없어졌고 주치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먹으려고 하는 경우에 걱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복용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치료 효과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재발이 많은 편에 속하나요? 공황은 재발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인지적인 접근으로 같이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인지치료 및 정신치료 등은 함께하면 도움이 돼요. 어떤 식으로 받게 되죠? 공황에 대한 정신치료, 인지치료라면 마음의 힘든 곳을 찾아 마음의 균형을 찾도록, 공황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는 그 과정인 거네요. 출퇴근 지하철이 힘든 분이 계셨는데 나중엔 회사에서도 공황 발작이 왔어요. 아이고. 약물 치료로 공황과 불안을 줄여나갔고 공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상의했어요. 면담 치료를 병행하다 보니 회사 스트레스가 큰 분이셨고 내가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거절 못하고 다 해내야 된다는 그분의 성향으로 스트레스가 더 커진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성향을 알게 되고 가족에게 마음이야기도 하고 직장에서 자신을 위한 선택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내 가족이 공황장애 진단을 좀 받게 되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가장 좋을지. 내 가족이 아프다면 진단받았다면 공황장애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가족분들이 정신과 질환은 의지의 문제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아직 많거든요. 공황 발작이나 발작에 대한 두려움, 공포 등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힘이 될 거예요. 의심되는데 진료 전이라면 진료 받도록 권유해 주시고 발작하는 순간 옆에 계시다면 같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걸로 병원을 가야 되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괜찮은지 체크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건강검진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가시면 좋겠어요. 아픈 것을 알고 더 힘들기 전에 낫게 도우려고 검진을 받죠. 그리고 괜찮다는 얘기 들으면 그것도 다행이잖아요. 사실 누구도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 힘든지 알기 어렵기도 해요. 스스로에게 엄격한 분들일수록 종종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고 참으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괜찮은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료의 비밀 보장은 기본입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